여론조사로 민심을 묻고 듣고 맛보고 즐겨보겠습니다. 여론의 맛.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김봉신 조원 CNI 부대표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론조사로 민심을 좀 한번 좀 깊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소장님, 부대표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안 되면 바로 아웃이에요. 우리는. 아웃이죠. 네. 중간에 나가야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네. 편향적이다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공정. 네, 공정. 우리만큼 공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세상이. 예. 네, 그럼요. 머리 보세요. 그럼요. 공정하잖아요. 공정합니다. 배종찬 소장님은 자 편향적이라는 얘기를 듣기 싫어가지고 가르마도 안 타시는 분이에요. 안 탑니다. 가르마를 위로 탔잖아요. 그럼요. 네. 네. 이게 지금 위에서도 잘 안 보여요. 위에서 왜 안 보죠? 위에서도 안 보일 정도로 다 채웠습니다. 알겠어요. 꽉꽉. 잘하셨습니다. 자, 여론조사로 좀 민심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이고요. 또 외교 현안들 지금 즐비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있고요. 한일 정상회담 또 있고요. 한미일 정상회담 있고요. G7 있고요. 자, 좀 깊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배 소장님. 예.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이 연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7일, 8일 방안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 만큼 이제 5월 달에는 또 그로부터 한 10여일 후에 17일 네. G7 정상회의가 이제 일본에서 열리고 말 그대로 5월은 정상회의 퍼레이드다 이렇게도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지지율이 흡수될 거냐. 특별히 예. 한일 정상회담 빈잔을 안 채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은 조금 자존심 상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국민들이 조금 윤 대통령 외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던 그렇죠.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번에 만회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7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중도층이나 무당층 그리고 MZ세대가 중요하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지금 당장 일본이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보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결국 태도와 마음입니다. 그렇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와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한다. 예. 과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면요. 예.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에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플러스 카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와서 여전히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냥 형식적인 정도의 1박 2일을 머무르고 간다 그러면 말 그대로 그거는 지지율에는 보탬이 안 될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한 건 공은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쪽으로 넘어갔다. 네. 또 그런 태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 여론을 움직일 수 있냐는 결국 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어느 정도의 진심 어린 태도와 내용으로 또 문장으로 사과를 구성하느냐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김봉신 부대표님. 예. 한일 관계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지금까지 좀 대통령 국정 긍정률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던 건 사실인데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메가 이슈로 이제 작용했을 때는 사실 그다지 이거 대단히 이 국정 긍정률에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냐 하방 압력이 될 것이냐 여기에 그다지 큰 작용은 안 했는데요. 사실은 먼게 등장하면서 수산물 문제 나오면서요.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나오면서 이게 사실은 진보 보수의 어떤 이념적 균열하고 좀 무관한 굉장히 생활 이슈가 확 터진 거거든요. 근데 이거가 정말 세게 터지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긍정률이 완전히 지금 큰 타격을 받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칼자루를 그러면 우리 정부 쪽에서 쥐고 있느냐 우리 대통령이 쥐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일본에서 어떠한 요구를 또 할 것이냐가 문제죠.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 말에 굉장히 좀 위험했다가 국내에서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좀 회복이 됐습니다.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기시다 총리는 올라갔습니다. 뚜렷하게 올라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려가고 여전히 좋지 않죠. 네. 예, 좋지 자, 않죠.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좀 좋잖아요. 대승적으로 외교적 아낌없이 줬어요. 예. 이제는 좀 받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방안을 내서 이른바 후쿠시마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격앙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먼게 해삼 이야기하면 안 돼요.
먼 게 해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정말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위안부나 강제징용에 대한 태도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의 여론까지 거스르면서 일본 쪽에 공을 던졌죠. 그래서 제3자 변제안을 내놨는데 이게 지금 여론이 싸늘한 원인이 됐잖아요. 네. 그렇다면 기시다 국무총리는 많이 얻어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일본은 지금 선거도 끝났고 또 G7이라고 하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도 앞두고 있고 그렇다면 오히려 일본이 통 크게 사과도 사과지만 관련해서도 위안부의 또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일본이 배상할 용의가 있다. 일본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기시다 국무총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해야 되겠죠. 소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저는 언급하지는 않으려고 봐요.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닐 거라고 보지만 그렇게 해야 지금 미국에 가서 돌아와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가 오롯이 평가는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워싱턴 선언에서 핵 공유와 관련된 부분이 충분하게 확보가 안 됐다. 그런데 이제 이 핵 공유라고 이야기되면서 여러 가지 억측도 발생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다면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는 외교 논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군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고 지난번에 3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지지율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 뒤에 또 사제 폭발물 위협을 당하면서 또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도 4승 1패인가요?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는 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히로시마산 사케만 들고 올 게 아니라 네. 본인이 이제는 말 그대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보하는데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양보가 아니에요. 이 양심의 양보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일본에 짓눌렸던 일본의 강압, 일본의 강제 이 병합 그 부분에 대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가해자가 사과를 하는 것이 더 대성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배종찬 소장이 이쯤 되면 필살기 하나 나올 줄 알았는데 그죠? 그냥 넘어가시네요. 지금 머리가 복잡한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김봉신 부대표님, 자 그런데 한일 정상회담 하면 예. 이번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외교에서 점수를 딸까요? 국민들의 마음 다 도닥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배 소장님께서는 뭐 사과라든지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공식적인 의제가 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사실은 이번 그 관련해서도 사실 한일 간에 있어서는 좀 외교 안보라는 측면에서 좀 협력을 좀 강화하는 그런 제스처가 있을 것 같아요. 국방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를 보시면은 지금 그 부분이 사실은 보수 성향 유권자분들에게 좋은 어떤 그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가요? 예, 그래 왔는데 그게 지금 제한적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안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어떤 그 메시지, 대통령 메시지가 있었으면 지금 충분히 그 40% 이상 어떤 국정 긍정률을 보일 법도 한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일부 조사에서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안보 지수가 역대 최하입니다. 지금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따지면 아까 방금 핵 공유도 말씀 주셨는데요. 이와 같은 안보 행보 또 안보 메시지가 사실은 평화를 추구하는 국민들의 어떤 바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약간 좀 안보 위기감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 역으로. 네. 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거의 네. 안보로 그렇죠. 그 회의를 다 채운 것 같은데 사실 국민들은 그 떠나기 전에 예. 인터뷰에서 안보 불안 계속해서 걱정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안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본인이 고민했던 짓눌려왔던 그런 부담들이 좀 해소가 됐잖아요. 선거도 끝났고. 그렇죠. 선거 끝났죠. 또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도 그랬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 5월 17일부터 본인의 지역구에서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히로시마가 원폭이 투하됐던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G7 국가에 이목이 집중된다는 것은 전 세계에 또 관심이 히로시마 쪽으로 모아질 거예요. 그럴 때 한국 국민들의 여론도 중요합니다. 왜? 네. 내가 한국에 가서 그래도 우리가 또 잘못을 저질렀던 것도 있으니까 미국이 원폭을 통한 것지만 가서 사과를 했다. 그리고 가서 문화 교류를 통해서 미래를 좀 함께 손잡고 가자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해야지.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G7 정상회의가 번듯해질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아마 지금 다음 주도 출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저는 이번 7일 8일 연휴 기간인가요? 네. 네. 월요일까지 포함했는데 저는 좀 달라질 것이다. 배종찬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거 제가 네. 다른 건 몰라도 히로시마를 조금 알아요. 히로시마요? 히로시마입니다. 네. 히로시마예요. 시마. 네. 거기까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네. 배종찬 소장님, 일본 정상 기시다 총리가 와가지고 과거사에 대해서 전향적인 얘기를 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승적 외교 행보에 박수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저는 왜냐하면은 네. 지난번 레텐카이에서 거기가 이제 오므라이스를 먹었던 식당이거든요. 네네. 레텐카이에서의 그 베일에 가려져 있는 네. 메시간이 중요했다. 긴자 식당에서 무슨 얘기를 윤석열 했다.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 네. 그때는 한국 술로 이건 아닌데. 네. 네네. 하여튼간에 네. 그때 좀 무언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 들어올 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빈손으로 들어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일본 갔는데 빈손으로 보내던데요. 아니 뭐 오므라이스 도시락이라도 들고 들어오겠죠. 오므라이스 저는 좀 자존심 상했어요. 아니 네. 좋은 것도 있고 와규도 있고 예. 스시도 좋은 거 있는데 왜 오므라이스를 첫 줘요? 번째 전적은 비싼 걸 먹었어요. 비싼 첫 번째 거 먹었어요. 전적은 부부 동반으로 먹고 또 먹어요? 샤브샤브인데 네. 그렇죠. 먹고 또 먹고. 예. 우리 주진우 라이브는 보고 또 듣고. 알겠어요. 이렇게 되죠. 네, 알겠어요. 배종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릴게요.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4일에서 28일까지 닷새간 조사했더니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요 전주에 비해서 1.9% 상승한 34.5%였습니다. 부정평가는 2.1% 하락했네요. 62.6%입니다. 그리고요 한국갤럽에서 25일에서 7일 수행한 자체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30, 부정평가는 63%였습니다. 그리고요 기시다 총리 그 지지율 우리는요 일본 여론조사 미국 여론조사도 이렇게 다 개요 알려드립니다. 신뢰 공정의 KBS 아닙니까? 그렇죠. 리온 게이자 신문이 지난달 28일에서 3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52%로 올라갔습니다. 자 한국갤럽의 자체 정기 여론조사 중에 지난달 4일에서 6일 조사는 31%였는데 그 다음 주 10일에서 13일 그러니까 정상회담 후 한일 정상회담 후 27%로 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거 하나 물어보자고요. 네. 기시다 총리는 지지율이 52%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까 리얼미터하고 한국갤럽에서 보면 30대 60 이런 거의 그 더블 스코어 부정 스코어가 높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취임 1년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까? 김봉신 부대표님. 그렇죠. 이게 만약에 지금 L자 모양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번 확 꺾인 다음에 이거를 분기별로 보면 한국갤럽 지지율 분기별 지지율을 보면은 지금 확 꺾였다가 밑으로 이제 쭉 빠져 있는데요. 네. 이거를 좀 타고 올라가서 U자 모양으로 올라갈 수 있으려면 네. 뭔가 좀 적극적인 행보, 메시지 또 경기 민생 경기를 좀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은 모멘텀이 발견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행보가 많이 없습니다. 외교에서도 특히 정상회담 순방하고 갔다 오면 예. 보따리 가져오고 와 잘한다 하면서 조금씩 올라갔는데 윤 대통령은 순방 효과를 누리지 못합니다. 만약에 배종찬 예. 소장의 예측대로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큰 보따리를 줄까요? 준다면 모멘텀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보따리는 사실 저는 배 소장님하고 약간 좀 다른데요. 사실 어렵다고 보시죠. 어렵다고 보고 일본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오염수 방류 문제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안 할 수 없어요. 그거를 이제 요구할 텐데 그거와 함께 그러면은 다 같이 이제 줄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거 교환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교환하면 안 되지만 독도도요. 경제적인 무엇인가를 준다든지 네. 뭐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일본에서 꺼내들 수 있는 경제적인 카드가 과연 있겠느냐?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면 립 서비스로라도 사과를 한다.
있다. 이걸로 지금 얼어붙어 있는 국내 중도 성향자들 그리고 지금 민생 경기에 이렇게까지 안 좋은데 과연 얼마 정도 반응을 해줄지는 진짜 알 수 없죠. 근데 일본 기시다 총리의 방안은 부분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이제 1년 정도인데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도나 보수층을 제외하고 이제 중도나 또 무당층이나 MZ세대가 안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네. 결국 저는 소통이다. 왜? 소통. 한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소통하겠다고 도어 스태핑을 이야기했을 때 상당히 큰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근데 자 미국에서의 소통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소통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파이 또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영어로 연설을 했고. 기립박수 받았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 KBS의 유명 라디오 팝스 DJ인 오성식입니다. 굿모닝 팝스 오성식입니다 하는 그 오성식 선생님이 만점 어쩌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국내 소통일 거예요. 자, 그래요. 네.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자, 미국 가서 백악관 가서는 뭐 노래도 부르고 의회 가서는 또 기립박수도 받았는데 예. 왜 용산 대통령실에서 야당하고 안 만납니까? 그렇죠. 왜 이게 국회에서 왜 박수 받을 제가 이 분석을 해드리려고 해서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도, 네. 무당층, MZ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하면 된다. 네. 일단 여야를 다 모아서 여기는 뭐 두 가지 이재명 나오네요. 대표도 참석할 것이고 박광훈 대표 참석하는데 국회에서 아예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과 앞으로 이제 기시다 총리와의 외교에 대해서 다음 주쯤 한 9일 오전 내지 10일 오전으로 잡아서 국회에서 이제는 대통령의 설명을 가지면 됩니다. 자, 순방 그리고 성과. 설명을 가지 이렇게 되면 이제 소통이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2.5에서 3.2 정도 포인트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배종찬 사장님? 핵심입니다. 여기 핵심. 자. 짜지 안 나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의 아메리칸 파이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개장터를 불러야 됩니다. 여기서요? 화개장터. 화개장터입니다. 그러면 화개장터 부르면 몇 퍼센트 올라간다고요? 저는 더 올라간다고. 자, 그러면 배종찬 소장님이 지금 예. 만약에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만 해도 2.5%에서 3%는 지지율 상승 요인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그 모습을 그 태도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태도 예, 예. 중요하죠. 예. 국민들을 설득하고 대화하겠다는 소통하겠다는 자세 중요합니다. 예. 김봉신 부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화개장터는 좀 너무하신 것 같고. 화개장터는 예. 저는 찬성할 수 없는 게 손에 지금 손잡고 그러니까 지역 균열이 아주 핵심적이라면 그게 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경제적인 압박이 너무 셉니다. 네. 물가라든지 이런 문제. 만약에 야당 대표를 만나서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행보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같이 구성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중요하죠. 네. 경제 행보, 경제 민생 경기를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번에 빠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31에서 30 다시 이제 횡보하면서 살짝 이제 갤럽 지수에서 긍정 변동이 좀 안 좋았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중도에서요. 부정 평가가 11%포인트 5.1을 넘어서도 많아졌습니다. 예. 중도에서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거죠. 중도 성향자들은 경제적인 이코노믹 보터죠. 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할 텐데 실용적이어야죠. 예, 지금 없어요. 정부 대통령을 예, 긍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요. 없죠. 야당 대표를 만나서 그거를 찾는다면 네.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국회에서 국회를 설득하는 모습, 소통하는 그렇죠. 모습만 보여줘도 그리고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고 예. 미국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영어 연설을 하듯이 국민들한테 이런 성의를 조금만 그럼요. 보여줘도 바로 올라간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바로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민이라는 거죠. 또 민생을 하기 위해서는 다수당인 또 더불어민주당과 또 서로 간에 논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쌍특검 가고 간호사법 이렇게 대체할 수밖에 없고 잠깐 노래는 바꿀게요. 네. 대한민국. 대한민국이요? 네네. 네.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예. 최고 힘센 사람인데 대통령이 손을 내밀기만 해도 국민들은 그렇죠. 다르게 볼 거거든요. 지금껏 일방통행했다, 소통 안 했다가 하더라도 그래서 효과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 효과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야당 대표 안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못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만나야죠. 만나야 됩니까?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거부권 있지 않습니까? 자꾸 여권에서는 어떤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역효과가 큽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부권이라는 표현은 없어지고 소통을 먼저 하겠다라는 그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건 맞죠.
그렇습니까? 그 소통 메시지만 나와도 이게 좀 달라지는 판을 아니, 바꾸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걸 검찰 수사하고 연계시키지 말고 그냥 누구든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여야 다 만나서 여야를 다 같이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도 부담이 크진 않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니 이런 간담회 자리에 차 한잔 할 수 있는 한 20-30분의 시간이 있으면 뭐 박광훈 원내대표 물어보는 왜 이게 지금 국정도 혼란스러운데 쌍특검을 하려고 하느냐 어떤 의미냐 물어보고 또 답변도 없고 서로 소통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검찰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인데요. 소통만 해도 이 판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배종찬, 김봉신 다시 들어야겠는데요. 다음 주인가요?